안녕하세요. TV 똥덩이. 이번 주제는 치매 가능성을 측정하는 방법. 이제 실제로 요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치매가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거를 측정해 볼 수 있는, 뭐 제가 측정을 대신한다는 것도 아니고 여기 뭐 시험 문제지 같은 걸 놓고 한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생활 속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광고를 하나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워크숍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월 17일, 여기 밴쿠버 시간이죠. 한국 시간으로는 어 이게 1월 이게 월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1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요때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저희 자폐 아이들에 대한 워크숍인 만큼 세상 안으로, 이 말 그대로 인제 세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룰 건데, 자폐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이해와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인제 그다음에 실제 그 자폐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질문을 바탕으로, 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 워크숍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한 가지 인제 말씀드릴 거는, 요 두 가지 책 두 권을 모두 읽고 오시면은 좀 가져가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북 콘서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인슈타인도 몰랐던 두뇌 발달 이야기. 이따가 인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실 이 두뇌 발달의 핵심은 호기심과 질문인데, 이게 호기심과 질문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뇌 발달을 촉진하는 호기심과 질문이 있고, 두뇌 발달을 막는, 퇴화시키는, 솔직히 이게 뭐냐면 두뇌를 퇴화시키는, 여기도 월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어 그런 호기심과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두뇌 발달이 가능한지, 그래서 두뇌 발달을 위한 공부 방법까지 담은 책이 이건데, 인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북 콘서트를 가지고 난 다음에 2월 달부터는 사실 이 두뇌 발달 방법을 가지고 수업을 개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치매가 의심이 된다든가, 또는 학교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었다든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뭐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회사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뭐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걸 가지신 분들은 이 수업이 아마 큰 이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알려지지 않은 두뇌의 그 작용을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요. 사실 아인슈타인도 몰랐고, 지금 뇌과학자들이 아무리 떠든다고 해도 그 뇌과학자들이 뇌에 대한 거를 연구를 해서 알리고 있는, 찾아낸 게 겨우 이야기하자면 두뇌, 인간의 두뇌도 아니고 동물적 본능의 두뇌의 요만큼 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인제 쪼끔 좀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시게 될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가시면 수 있냐면은 이 제 웹사이트에 펀더드 아카데미 가서 공개 강좌 북 콘서트 가면은 여기에 인제 그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여기도 월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다음에 제 전자책에 들어가면 여기에 인제 저희 나간 것들이 인제 쭉 있으니까, 그리고 요 치매를 예방하는 혁신적인 뇌 사용법, 요거는 뭐냐면은 이 문다평으로 레이첼 님 작가님하고 같이 해 가지고 문다평으로 해서 치매에 대한 내용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요거는 한국 온라인 서점에도 있고, 이 제 펀더드 이 서점이라고 하는 데가 뭐냐면은 이 이북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여기 이 전자책 판매하는 곳. 그래서 여기 가 가지고 buy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눌러 가지고선 들어가시면은 살 수가 있는데, 한국 전자책 전자서점보다는 좀 쌉니다. 왜냐면 여기는 제가 커스터머 서비스, 그러니깐 저희 뭐죠? 사
판매 후에 무슨 서비스나 이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판매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예 환불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왜냐면 그 링크가 바로 지나가고 그 이상은 제가 저희 뭐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구독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온라인 서점은. 그러니까 온라인 서점에서 아마 해 보실 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치매를 예방하는 혁신적인 뇌 사용법 여기서 치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인제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한번 영상도 올렸어요. "치매는 기억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억을 찾는 방법을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면 가만히 있다가 지워졌던 기억인데도 치매가 있으신 분들도 예전 기억이 되돌아오고 하잖아요. 그거는 기억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기억을 찾는 방법을 잃어버려서 그 기억을 끌어내지 못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서 인제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은 쪼끔 다른 내용입니다. 그 치매를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전에 제가 간단하게 이 예를 먼저 들고 들어갈까요? 제가 지난번에 윤석열과 계엄 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시작이 이 캐나다 트루도 총리네요. 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자기 이제 리더 자리 다 내고 프라임 미니스터 자리도 내놓고 그다음에 인제 자기 당의 인제 저희 대장 자리도 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겠다."라는 식으로 하고 뭐 3월 며칠까지만 다 인제 정리될 때까지만 자기가 "일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더라고요. 몇 주 전만 해도 안 내려가겠다고 뻗팅기고 있어 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먹더니 요번에는 인제 내려가겠다고 인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인제 리더라고 하는 그러니깐 우두머리죠. 우두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내려놓게 되면 미래가 열리죠. 예 미래가 열리는데 그 우두머리 자리를 내려놓지 않고 버티면은 과거만 들춰가면서 과거를 가지고 싸우게 돼요. 그러면은 미래라고 하는 게 사실상 열리기가 어렵죠.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윤석열 아직까지는 대통령이죠. 이 사람이 저희 뭐야 계엄 선포서부터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연설한 거를 제가 뭐 다 들어보진 않았지만 요약해 놓은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저는 이 사람이 뭐 저희 '실제로 치매로 갈 확률이 좀 높아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눈에 보여요.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판단력을 이야기를 했죠. 예. 판단력. 자 요거를 제가 3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거예요. 오늘 인제 치매 가능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판단력을 일단 나눠야 될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사고력. 이 판단력에도 사고력은 들어가 있어요. 논리적인 생각이 없지 않아 들어가 있어요. 다만 인제 제가 얘기하는 이 사고력은 여긴 창의적 사고 뭐 창조적 사고 이런 사고력의 영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영역의 그 사고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인제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판단력으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시험도 판단이고 뭐죠? 저희 검사로서의 판단이고 계속 이렇게 판단이잖아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을 쭉 훑어서 들어보면 기존에 했던 그 주장을 그냥 짜집기 해서 다시 되돌리듯이 반복을 해요. 이게 뭐를 뜻하느냐? 여기는 선택이에요. 선택을 하는데 뭐를 하느냐? 단어서부터 이런 용어의 선택이 반복이 돼요. 계속 예전에 있던 것과. 이게 뭐를 말하느냐? 이제는 판단력도 들어가 있질 않다는 얘기예요. 선택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택만 들어가니까 뭐가 있냐면 주장만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지금 더군다나 저기 뭐야 구속영장 저희 피하겠다고 혼자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둬 놨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자면 이 치매가 두뇌가 퇴화할 때 어디서부터 퇴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냐면은 회사 같은 데 다니다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을 때 사람에 따라 달라요. 인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회사를 다니든가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취미 생활도 있지만은 그 취미 생활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는 판단력을 끊임없이 요하는 상황이 나한테 주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골프를 친다든가 취미 생활로 테니스를 한다든가 뭐 축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 아니면 회사를 다니면서 반강제적으로 회사에서 주어지는 거를 일을 해야 된다든가 그러면은 거기에는 판단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싫어도 판단을 해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하다못해 가족들끼리 있으면 "너는 이래, 너는 이래." 이렇게 판단하죠. 예. 회사에 있으면은 위에 상급자가 하급자를 뭐 판단하면서 "너는 왜 이딴 저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죠. 예. 이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두뇌의 작용을 자꾸 촉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판단을 하기 싫어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그런데 인제 사람한테 그러면 계속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판단을 하다 갈등이 딱 벌어지면 갈라서면 나는 고립이 되죠. 인제 그게 첫 번째 고립이 거기에서 와요. 거기다가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를 은퇴를 한다든가 그래서 딱 그만뒀다? 인제는 판단할 게 주어지질 않아요. 그나마 취미 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할 때 골프 공을 어떻게 치고 이걸 판단을 할 수 있으면은 저기 뭐야 "이럴 땐 잘 맞았어." 막 이래 가면서 하면 그나마 머리를 쓰기 때문에 두뇌가 퇴화할 가능성을 좀 줄이는데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자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 "너는 이래." 그랬더니 저 사람하고 충돌 벌어져 가지고 싸움 벌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점점 멀어져서 혼자가 되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게 달리기 말고는 없잖아요. 근데 달리기라도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 사람의 두뇌는 퇴화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스스로가 갇혀 가둬 놓은 자기를 가둔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골프 치러도 못 가죠. 이 사람 골프 치는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뭐 취미 생활하는 것도 제대로 못 하죠. 뭐 집에서 뭐 저희 개를 키우는지 모르겠지만은 고양이나 개가 있으면은 좀 놀기라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어떤 인간과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두뇌를 막아주는 용도로 두뇌의 그 퇴화를 막아주는 용도로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태죠.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직무가 정지가 됐으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것도 없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TV 보거나 그죠? 그 TV를 보는데도 이게 판단이라고 하는 걸 내려 놨어요 이미. 그죠? 뭐 계엄을 하겠다 뭐를 하겠다 판단을 이미 내려놓을 걸 다 내려놓다 보니까 그 판단을 내렸다는 얘기는 옳다 그르다가 이미 갈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인제 좀 이따 옳다 맞다 틀리다. 예. 맞다 틀리다.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이게 정해졌으니까 이게 딱 정해지는 순간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TV나 이런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을 거라고요. 왜? 틀린 거를 내가 봐야 될 이유가 없어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으로 고정이 되죠, 점점 더. 그러면 이 사람 두뇌가 뭐 실제 뭐 육체적으로 구속되는 거 감옥 들어가거나 이래 가지고 뭐 예전에 왜 그 일제 강점기 때 감옥 들어가고 막 그런 일이 저항하다가 감옥 들어간 분들 이런 분들이 두뇌가 퇴화했다는 얘기 아마 들어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왜? 감옥이 두뇌의 영역을 제한을 시키지는 못해요. 예. 그러니까 유관순 그 열사라고 하는 그분도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저항을 했던 걸로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게 두뇌 영역을 가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두뇌 영역을 자기가 스스로 가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감옥을 가든가 왜 감옥은 시키는 거 있고 강제로 뭔가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니든가 아니면은 어디 가서 저희 하다못해 취미 생활을 하던 게 있으면은 그거라도 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마 두뇌 퇴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두뇌 퇴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들 그거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게 한순간에 벌어져요. 그게 왜냐면은 제가 인제 선도 지워졌는데 이게 저기 뭐야 이 제가 이 기후 변화나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커브를 그려요. 이런 커브. 이런 커브를 가지고 인제 공부도 그렇고 모든 변화는 인제 저는 이 시그모이드 커브라고 하는데 이런 커브를 그리면서 변화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부도 어느 순간 하다가 보면은 갑자기 한순간에 팍 튄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이 과정을 한 번에 빠르게 넘어가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후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람들이 인제 기후 변화를 이미 보고 있잖아요. 이건 이미 기후 변화가 이만큼 이상 온 거예요. 가속화되는 그 시기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데미지는 어느 정도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안 하면은 왕창 가는 거고, 인제 그거를 막겠다고 노력을 하면 그나마 인제 이걸 완화시키는 거고. 치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치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어느 순간 그랬는데 이 조건이 더군다나 딱 갖춰지기 시작하면, 이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면 이 가속도를 쳐요. 그럼 이 순간을 딱 지나죠. 그러면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인제 그런데, 자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이 이야기를 인제 시작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인제 치매를 예방을 할 때 치매 예방 가능성을 땐 일단 두뇌 작용을 먼저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선택을 하잖아요. 제가 짬뽕, 짜장면 요건 인제 제가 쓴 글도 있고 지구방, 지혜를 구하는 방 카톡 단톡방에도 올리고 하는 얘기인데, 칼럼도 썼어요. 짬뽕하고 짜장면 이걸 놓고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이 '뭘 먹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 보이더라고요. 네. 뭐 저는 확실해요. 제가 선택하는 거는. 근데 어쨌든 그런데 그것들을 선택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선택을 할 때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할 때 두뇌의 작용이 뭘까요? 이거는 맛이 있다 없다예요. 그럼 맛이 있다 없다를 사람들은 '이게 내 생각이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건 본능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언제든 먹어 보지 않은 거라도 이렇게 딱 보면서 '아 저거는 맛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본능이에요, 맛이라고 하는 건. 설탕 단맛 좋아하는 거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왜? 생존에 필요한 본능이기 때문에요. 짠맛 마찬가지예요. 생존에 필요한 본능이에요. 그 짠맛을 왜 그럼 생존에 필요한 거냐? 여러분들 두뇌에서부터 이 온몸에 있는 신경세포가 돌아갈 때 여러분들 그거를 저희 생화학책이나 이런 데 보면 거기에 딱 나와요. 뭐였냐면은 소금, 이렇게 소듐하고 포타슘 채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소금 채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들이 전기장을 걸어 가지고 전기 신호를 쭉 나열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소금은 우리 몸에 필요해요. 이 뇌에서부터 다 신경세포가 움직이려면. 뭐 다른 데도 필요하지만은 일단 신경세포가 제일 많이 쓰니까. 자, 그래서 맛이 있다 없다를 끌려가는 거는 본능이에요. 이거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제 여러분들 보세요.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어느 게 더 맛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두뇌 사용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여러분들 스스로 분석을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하는데, 이 간단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바로 뭐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 아니면은 뭐 컴퓨터면 컴퓨터, 이런 거를 딱 놓고 내가 이거를 살 때 이거를 선택을 할 때 왜 선택을 했는가? 왜라고 하는 선택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세요. 밥을 먹을 때 내가 메뉴를 선택했는데 '내가 왜 이걸 선택을 했는가?' 스스로에게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 보세요. 그래 가지고 '아 저게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이러면은 이게 많잖아요. 하루 일과에 선택이 계속 끊임없이 벌어질 텐데,
뭐 선택인지 판단력인지 인제 여러분들이 그걸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하는 동안에 내가 주로 이게 좋아서, 이게 맛있을 것 같아서, 난 저 색깔이 좋아서, 나는 저 모양이 좋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치매의 가능성이 쭉쭉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치매 확률이 쫙쫙 올라가요. 제가 아까 그랬죠.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요. 그래서 TV에서 보면은, TV 연예인들이 나와 가지고 뭐 상을 받아 줬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뭐 선택하는 게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같이 박수 치면서 "히히." 그러면서 "와 재밌다." 이러고 하죠. 그리고 공연 가 가지고서는 뭐 임영웅 요즘 되게 유명한가 보던데, 임영웅 노래 부르니까 "와." 그러면서 하죠. 재밌을 것 같아서 그 노래를 듣고 싶어서 만약에 이곳 공연을 가고 이렇게 했다. 여러분들은 치매 확률을 쫙쫙 늘리는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생각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판단력은 어떤 게 판단력이냐면은, 인제 제가 좀 이따 판단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가수들이 공연을 할 때 '야 이 노래를 이때 할까? 저때 할까? 왜 이거를 그러면 이때 했으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를 해 놓고 나서 '그래 그러면은 우리 요때 이 노래들을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것. 이게 판단력이에요. 인제 제가 좀 이따 얘기하지만. 그러면 판단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두뇌 발달이 되어 갈 수가 있어요. 적어도 판단력은 발달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선택만 하는 사람들은 치매 확률이 쭉쭉 늘어요. 그래서 이 운동 경기장 가 가지고 뭐 저희 축구 선수들, 야구 선수를 보면서 환호하고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 분위기가 특히 이런 것들이 점점 굉장히 더 커지면 커질수록, TV 방송 봐 가면서 그런 것들이 인기가 많아서 연예인들이 막 추앙받으면서 뭐 이렇게 하면 할수록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 치매에서부터 사회적인 그런 어떤 이 갈등이 커질 수 있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택. 내가 하는 것 중에 일과에서 선택이 얼마나 되는지. 자, 그럼 판단력은 뭐냐? 똑같은 짬뽕 짜장면을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판단력은 이거예요. 내가 여기서 짬뽕하고 짜장면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집을 찾아봤더니 짬뽕이 짬뽕이 맛있다고 알려졌더라. 그래서 나는 짬뽕을 선택한다. 자, 요때의 선택은 제가 인제 선택과 판단력 이거를 계속 섞어서 쓰기는 하지만은, 제가 인제 이게 왜냐면은 아직까지 인제 저도 습관이 남아 있고 그래서 인제 그런 건데, 어쨌든 선택과 판단력을 인제 저는 구분을 지으려고 해요. 선택을 '짬뽕을 선택할래.'라고 했을 때 이때의 선택은 판단력이에요. 자, 판단력인데 이 판단력이 뭐를 근거로 하죠? 여기서는 근거가 본능이에요. '아 이게 맛있을 것 같아서.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저 색깔이 난 마음에 들어.' 마음이에요. 여기는 뭐죠? 마음이 아니에요, 일단 적어도. 여기는 짬뽕이 맛있다고 알려졌으니까. 그럼 알려졌다는 게 뭐를 뜻하죠?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판단력의 근거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뭐 도와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거는 다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인제 정치인들이 보통은 이 선택에 호소를 하죠. 왜? 판단력에 들어가면 그 사람 두뇌가, 판단력을 보여주면 이게 쫙 갈라지면서 그 사람 두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 제 수준이 저 정도구나.'가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어떻게 하느냐, 뭐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뭐 열심히 연구를 해 가지고 주면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끔 유도를 해요.
선택을 할 때 호소하는 게 뭐죠? 감정이에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고민 뭐 되시죠? 괴로우시죠? 그런 삶의 괴로움을 여러분을 뭐 벗어나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듣고 "와." 해 가지고 도장을 쾅쾅쾅 찍는다. 그러면은 지금의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제 권력을 잡고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을 뭐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무시하는 그런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보다 더해요. 예, 그보다도 못하는, 차라리 집에 있는 개는 귀여워나 하죠.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지지하는 그 사람들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 강아지들처럼, 귀여운 강아지들처럼 있는 거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뭐 타도의 대상? 예.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의 눈에는 말 그대로 짐승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사람들로 보이겠죠. 어쨌든 지식이 인제 그 판단력의 그 근간이에요. 이유예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식이 판단력의 근간이다 보니까 판단력을 키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식을 많이 쌓아야 돼요. 학교 교육이 지금 이 지식을 전달하면서 자꾸 때려 넣고, 더군다나 저희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사 시절 그거를 지나갈 때도 고시서부터 뭐 고시 시험도 꽤 저희 굉장히 많은 그 지식을 요하는 그런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식들을 요하는 것들을 통과를 하다 보니까 지식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판단력을 발휘하는 힘이 돼요. 그러니까 판사들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뭐 모든 사람들이 판단을 내릴 때 지식을 근거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인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일단 치매와 이야기를 인제 치매를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먼저 하자면은, 그래서 판단력이라고 하는 건 지식을 근간으로 하니까 지식을 계속 쌓으면서 새로운 지식을 찾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판단력의 힘을 길러가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읽어야 된다. 뭐 강연을 듣고 뭐 나이가 들어서도 뭐 저희 뭐죠? 그 강연장 쫓아다니고 뭐 누가 어디에 책을 냈다라면 그 책을 읽고 뭐 이래 가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함정이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냐면은 지식은 뭐죠? 이미 옳다, 그르다, 이게 정해진 거예요. 맞다 틀리다가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력이 어느 걸 근거로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두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그 대통령이 갔던 길을 가요. 그게 뭐냐면 옳다 그르다에 딱 갇히다 보니까 그르다, 틀렸다라고 하는 쪽은 쳐다도 안 봐요. 비판의 대상이고, 이쪽은 비판의 대상이고, 이쪽은 내가 지지의 대상이 돼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고가 그 안에 갇혀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식이 여기에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뭐 이 안에서 새로운 지식을 찾으려고 해도 여러분도 한번 제가 요즘 흔히 얘기하는 뭐 빅데이터인가 뭐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의뢰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를 만드냐면 그 극우라고 하는 사람 또는 극좌, 아예 뭐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라진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을 한번 빅데이터 하나 넣고서 한번 분석해 보라고 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거를 찾을 수 있냐면, 저는 해 보질 않아서 몰라요. 근데 단어와 이 쓰는 용어가 단어 용어 같은 거죠. 한정이 돼 있고 그 안에서 골라서 조합만 바뀔 뿐이지 그 핵심 되는 거는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뇌가 어떻게 되겠어요? 퇴화해요. 그때 되면 판단력이 점차 선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인제 근데 이 전체적인 교육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이 그렇죠. 직장에서도 지식, 사회에서도 지식,
교육은 더군다나 더 지식을 강조하고 그러죠. 왜? 사회는 지식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뭐 인공지능을 가지고서는 뭐 저희 뭐를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지식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 "야 너 인공지능 이거 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길을 가다가 보면 결국에 가서는 이쪽으로 갈 수 있다.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차라리 취미 생활 같은 거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판단력을 늘려가는 거예요. 새롭게.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해 가면서. 예 힘은 많이 들 거예요. 왜냐면 판단력이 쉽지가 않거든요. 지식이 계속 쌓여야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치매로 갈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 판단력을 어떤 식으로 내가 계속 이어가느냐가 차이가 나요. 결국은 지식을 쌓아도 한쪽에 편향된 지식을 계속 쌓는다? 그러면은 후에 가서는 이쪽으로 넘어가는 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편향, 우편향 이런 얘기들이 있죠. 예. 그 속에 빠지면 그 사람들 두뇌는 퇴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 사람들 두뇌도 퇴화할 가능성이 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걸 믿고 따라가면서 박수치는 사람들 두뇌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냥 깡통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 제 극우, 극좌 이런 사람들 유튜브 믿고 따라가면서 그 말을 반복 재생산한다 그러죠. 예. 앵무새처럼 재생산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두뇌가 새 머리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조두라고 해야 되나요? 새 머리? 예. 물고기 머리? 두뇌가 딱 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두뇌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아 진짜 그 이 발달하지 못해서 오는 그런 두뇌를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삶이 힘들 걸까.' 왜? 선택이라고 하는 것과 판단력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를 비난하고 싸우고 그 갈라진 상태에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래 가면서 충돌하고 이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네. 요즘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는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뭐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도 못하는 그런 다른 거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냥 말만 바꾼 거지 틀린 거를 틀린 거는 틀린 거예요. 그죠? 예. 왜? 지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에 의존해서 두뇌를 사용하면 판단력을 늘리려고 하면 지식을 계속 쌓아가면서 또 지식의 영역도 맞고 틀리다는 거를 계속 비교해 가면서 내가 그것들을 그 소화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두뇌 능력은 어느 영역에 들어갈까요? 사고력에 들어가요. 맞고 틀림이 없이 있는 현상을 그대로 보고 설명해 가면서 그거를 비교하고 거기에서 뭐를 도출하죠? 결론을 도출하는 거. 그러니까 비교, 분석 이런 걸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판단력도 사고력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지식을 기반으로 한 사고이니까. 예.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고력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찾아가는 거예요. 이 찾아간다는 게 뭐를 뜻할까요? 알려지지 않은 영역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지식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찾아가는데 지식이 왜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짬뽕 짜장을 놓고 내가 인제 뭔가를 주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짬뽕 이게 국물이 있고 이 국물 속에 뭐 해물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육수를 뭘로 써서 어떻게 만들었지?' 그러면서 물어보고 그래서 '아 그래요? 닭육수 썼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닭육수 내가 먹어도 될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주문을 하는 거죠. 그래 그럼 오늘 나 짬뽕으로 먹어 볼래." 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알러지가 좀 있는 음식들이 좀 꽤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랍스터 같은 거 굉장히 비싸다고 뭐 알려졌죠. 근데 저는 그 비싸고 좋다고 그러면서 사람들 막 먹어도 저는 안 먹어요. 맛만 쪼끔 보는 정도지. 왜? 그거 먹으면은 저는 그 배탈 설사 나 가지고 게 종류도 큰 게 종류는 못 먹어요. 예. 그 같은 게라도 커서 그 안에 있는
제가 볼 때는 인제 그 물질 중에 하나가 저를 인제 그 설사나 이런 거를 자극을 시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도 별로 안 먹어요. 동물의 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돼지 간, 소 간 막 이러면 "야 이거 맛있는 거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거고." 막 이렇게 안 먹어요. 왜? 그거 먹으면 저는 위가 얼어요. 생선 간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저희 말 그대로 쓰러져서 하루 동안 못 움직일 정도예요. 물론 요만큼 먹으면은 괜찮지만 그거를 인제 뭐 저희 어느 정도 이상 먹었을 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제 음식 주문하러 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그게 다 알려져 있죠. 뭐가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이 특히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것도 다 잘 알려져 있고 물어보면 여기 인제 캐네디언 식당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안에 가서 뭐를 어떤 식으로 요리하는지 그 방법까지도 다 알려줘요. 예. 그러니까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워낙에 좀 있다 보니까 인제 그런 게 있는데 한국은 이런 것들을 비법이라 그러고 감추잖아요. 저는 그런 음식은 차라리 안 먹어요. 왜냐하면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걸 먹었다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걸 먹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인제 그런 것들을 좀 오히려 이제 안 먹는 편인데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맛집이다." 그러면 꼭 먹어 보고 "맛있다." 그러면은 내 몸에 알러지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먹고 매운 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매운 걸 먹으면은 다음날 설사나고 말 그대로 죽어요. 예. 뭐 진짜 어느 정도 매운 거 약간 매운 거 정도는 괜찮지만 예. 그래서 김치도 매운 거는 얼마 안 먹는데 근데 뭐 사람들이 매우게 해 놓은 것들이 뭐 저기 뭐야 "맛있다." 그런다 그러니깐 또 사람들이 우우 몰려서 사 먹고 다음날 배탈 설사 나도 또 맛있다고 또 먹고. 이게 뭐죠? 동물적 본능에 의거한 선택에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지식에 근거한 판단력. 이쪽은 완전히 사고력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사고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쪽 사고력이 완전히 다르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쪽 사고력에 있는 영역의 두뇌 발달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천재가 있으면 부럽다. 나도 천재적인 사고를 가졌으면.' 네. 지금까지는 방법이 없었죠.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제가 인제 북 콘서트 하는 것 바로 요 책 아인슈타인도 몰랐던 두뇌 발달 이야기 여기서 실제로 사고력의 영역에 대한 이 방법까지도 제가 인제 북 콘서트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도 하고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할 건데 수업을 개설하니까면은 인제 실제 두뇌 발달, 사고력의 발달에 대한 그쪽으로 할 거예요. 치매를 능동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예. 아니면은 어 판단력을 계속 끊임없이 키워가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고요. 고거는 뭐 힘이 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것도 예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자 그리고 인제 치매가 좀 진행이 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어떻게 해 줘야 될까? 요거는 요 문답형 책에서 아마 제가 잠깐 다뤘던 것 같아요. 요 옆에 청춘을 돌려주는 혁신적인 뇌 생각법 요거는 요 치매 예방 책 바로 전 단계 거예요. 그래서 요건 무료로 그냥 다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봐도 그냥 간단한 버전으로 나와 있어요. 요 치매 예방하는 게 이게 인제 좀 더 긴 내용과 좀 자세한 내용이 들어갔죠. 자, TV 똥덩이 이번 주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